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송하죠? 제가 그동안 한 3주 동안 다이어트에 매진하면서 지금 방송을 갖다가 상당히 쉬었는데요. 일단 이제부터는 다시 방송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4월 초에는 뭐 방송을 진행할 건덕지도 별로 없었어요. 부동산 시장이 워낙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의 매물이 확 쪼그라들었죠. 매물이 확 줄어들었는데 재밌는 부분 매수도 덩달아서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떤 지역에서는 매도인들이 상당히 좀 안달난 지역들도 있고요. 또 반면 어떤 지역에서는 매수인들이 안달난 지역들이 있어요. 가격이 너무 폭등하니까. 그러면은 오늘 방송 주제 어느 지역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은 어떤 전문가도 어떤 방송에서도 짚어주지 못했던 사실들, 팩트들을 갖다 근거해서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의 부동산 시장, 5월의 부동산 시장. 일단 상당한 착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제 시장이 안정됐다, 시장이 위축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4월달은 앞서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좀 정부의 압박이 상당히 강하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월 이후 실거래가 신고 관련돼서 상당히 이 신고를 갖다가 늦춰서 신고하는 그런 경향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왜? 실거래 신고를 갖다 빨리빨리 하면은 정부에서 또 규제하고 자금 출처 조사하고 상당한 압박을 가하니까 일부러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갖다 늦춰서 하는 것이죠. 취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은 4월 1일에 거래된 물건이 있어요. 근데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은 61일이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취장 6월 1일에까지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월 달에 계약된 물건들이 이번 주 실거래 신고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집계된 게 아마 한 70% 수준까지 집계됐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더 집계가 많이 될 텐데요. 그러면 4월 달에 실질적으로 급등한 가격들에 대한 신고가 터져 나오기 시작할 걸로 예상되는 게 바로 지금 현재 시점부터 한 6월 초까지 4월 달에 거래 물량들이 터져 나올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실거래 거래량을 갖다가 업데이트를 해서 주는데 서울시 정보광장에서 주는 그 데이터는요, 전부 다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신고일 기준입니다. 실거래 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을 갖다 체킹해 주는데 실제 계약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과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거래량이 감소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거의 대부분 신고일 기준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계약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좀 다른 자료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 언론지상에서 나타나는 자료들, 정보들은 오히려 한 30일에서 최장 60일까지 좀 늦은 정보라고 할까요? 이걸 갖다가 좀 더 빠른 정보로 보게 되면 계약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되는데요. 계약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약간 통계를 갖다 만들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지금 신고일 기준으로 대부분 데이터들은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약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시장이 사뭇 좀 다른 흐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자, 그럼 각설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목차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목차를 갖다 설명드리자면요. 첫 번째,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래량,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신문 지상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을 통해서 알고 있던 거래량은 전부 다 신고일 기준이다. 현재와는 맞지 않는 자료다. 라는 부분,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우리가 잘못 접하고 있었던 팩트들에 대해서 짚어드릴 거고요. 두 번째, 1에서 4분위까지 서울의 주택시장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이거 지난 방송에서 한번 진행해 봤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듯 싶어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분위 시장 신고가 갱신 현황, 네 번째 2분위 시장, 그리고 다섯 번째 3분위, 여섯 번째 4분위 시장, 지금 신고가 갱신 현황든지 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거래량 제대로 알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의 모든 방송들은 제가 또 칼럼으로 작성해서 프루지오 라이프에다가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보는 것보단 나는 활자체가 더 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프루지오 라이프를 통해서 이런 방송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프루지오 라이프는 아무래도 좀 글을 쓰는데 제가 표현에 한계가 있어요. 좀 표현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약간 축약시켜서 말씀드리는 거고, 방송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오히려 더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자, 제가 아파트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게 바로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발표해주는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자, 아파트 거래량 보시면은 2017년 5월부터 해가지고 2018년 5월 현재까지 13개월간의 거래량을 갖다가 쭉 정리해 놨고요. 지금 보시면은 5월달 좀 10,000건 정도 거래가 됐다가 6월달 14,000건, 7월달, 8월달 또 14,000건 연달아 넘고요. 그리고 9월달에 감소했다가 10월달 대폭 감소하죠. 근데 신기하죠?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시점이 8월달이었는데 8월달에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그리고 10, 11, 12, 그리고 18년 1월, 2월, 3월 쭈루루 상승해 갑니다. 그리고 4월달 다시 감소하고 5월달 더 감소하고. 자, 그런데 좀 이상해요.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나서 8월달 거래량이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죠? 자,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거는 신고일 기준입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여러분들께 거래량을 갖다 제공해준 정보는 전부 다 신고일, 계약일이 아니라 신고일. 계약일은 훨씬 더 앞전에 있었겠죠. 그리고 이게 신고일은 최장 60일까지 늦춰서 신고 가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8월달 거래량이 많고 오히려 10월달에 폭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5월달, 6월달, 7월달 오히려 거래가 많았고 8월달에 거래가 폭감하는 상황을 갖다 맞이합니다. 그리고 9, 10, 11, 12 조금씩 시장이 회복되어 가다가 2018년 1월달에 거래량이 확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2월달, 3월달 다시 약간 좀 주춤? 그래도 거래가 잘 됐죠. 그러다가 2018년 4월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 다주택자 이 매물이 쑥 빠졌죠. 그리고 그러면서 정부에서 또한 금융규제, 대출규제, 그리고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 증가 등등 해가지고 여러가지 악재들이 겹쳐서 4월달, 이것도 지금 23일 현재입니다. 5월 23일 현재죠. 4월달 거래량 급감했고 5월달은 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아직 4월달의 거래량이 전부 다 취합된 게 아니라는 거 서론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5월달도 물론 아직 전부 다 취합된 게 아닙니다. 특히 4월달, 5월달은요. 정부에서 정부라고 해도 될까요? 세무과? 아니 어쨌든 정부 기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갖다 직접 단속하고 다니고,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그 자금 출처 조사 등이 병행되다 보니까 4월달, 5월달에는 일단 쏟아지는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실거래 신고를 갖다 늦추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4월달 거래량에 이게 지금 한 70%도 아직 취합되지 않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부터 늘어나게 되는 실거래 신고들은 다 최고가를 갱신하는 단지들이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건 항상 부동산 언론이라는 것은 실제 시황 대비해서 30일에서 60일 정도 늦게 이슈화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포유는 반대로 30일에서 60일 빠르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지금 현재 4월달 시장이 안정화되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착시 효과가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4월달에 실거래 신고를 갖다가 다 사람들이 늦췄어요. 뒤로. 그러니까 거래량이 폭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호가만 높아졌지 실거래액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시장에 착시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걸 갖다가 전문가들은 시장이 안정화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지는 한번 뒤에서 아포일 방송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죠. 먼저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갖다 1에서 4분위까지 나눈 것은 지난 제 아포이 방송 주택시장 양극화 앞으로 더 심해질까 줄어들까 라는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 방송은 제 개인적으로 만족해하는 방송이에요. 상당히 좀 부동산 시장을 갖다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하시기 편하게 방송을 진행했고요. 이 방송을 갖다 지금 다시 다 읊어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간략하게 지금 먼저 1에서 4분위까지 시장을 어떻게 분류했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 4개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비싼 1분위 시장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2분위 시장 주황색으로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마포, 중구, 종로, 성동, 광진, 강동까지 해가지고 2분위 시장으로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들이죠. 대부분 1분위, 2분위 시장 다 한강을 끼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3분위 시장이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서대문, 은평, 성북, 동대문 해가지고 한강과 인접하지 못한 지역들, 하지만 서울 직주 근접이 그나마 양호한 지역들이 3분위 시장으로 분류되고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서구는 지금 2분위 시장으로 아마 올라섰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게 자료조사 이 방송을 했던 게 지난 1월 달에 방송한 거라서요. 아마 지금 강서구는 가격대로 따지면 2분위로 올라섰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분위 시장 금천, 강북, 도봉, 노원, 충남 이쪽이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 이렇게 해서 4분위로 나눠서 방송을 갖다가 진행했었죠.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3분위에서 대장 아파트로 갈 것이냐, 아니면 2분위에서 좀 가격이 낮은 아파트로 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데 이런 구분점을 갖다 두고 선택을 하신다면 보다 현명한 선택이 가능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신고가 갱신단지 어디서 터져 나왔는지 각 분위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각각의 시장에서 어떤 단지들이 최고가를 갱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분위 아파트 시장 중에서 특히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이쪽 지역은 좀 최근 흐름이 좀 안타깝습니다. 실제 전세 찾는 사람도 없고 전세가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남 3구는 약간 좀
서울의 다른 시장과 다르게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원인으로 따지고 보면은 뭐 1, 2, 3월 달에 워낙에 폭등을 했으니까 좀 가격 조정기를 갖다가 맞이하는 게 어쩌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는 있습니다만, 전세 수요가 갑자기 이렇게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뚜렷하게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전세 수요 자체도 좀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뭐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를 갖다 분양받으신 분인가 봐요. 이분께서 좀 지금 잔금기일이 다 됐는데 전세를 찾는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다라고 저한테 쪽지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 상구가 특히 좀 시장이 위축되어 있고요. 다만 4월 달에 지금 실거래 신고가 들어온 걸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요. 화면 한번 띄워 볼게요. 자, 보시면은 4월달 최고가 갱신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재미있는 점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용 면적을 보시면 됩니다. 전용 면적 8호 스퀘어미터까지가 지금 현재 국민주택 규모 미만 이하 아파트고요. 8호 스퀘어미터 초과가 30평대 후반에서 40평대, 50평대 뭐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죠. 지금 현재 강남에서도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 단지들이 신고가 갱신 단지들이 많다. 지금 뭐 대표적인 게 강남구 삼성동의 삼성 힐스테이트 1단지 같은 경우는 이전 최고가 20억 3천이었는데 여기서 4월 달에 1억 5천이 상승하면서 21억 8천을 찍었어요. 또 국민주택 규모 초과 찾아보면은 양재동에 현대 테라하임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얘도 지금 현재 13억 5천에서 5천이 올라서 14억, 4월 달에 14억 최고가 갱신했고요. 우면동의 서초 참누리 에코리치와 같은 경우도 기존 최고가 11억에서 11억 5천으로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지금 국민주택 규모 초과에서 좀 강세를 갖다 많이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유독 지금 서울 1분위 시장만이 아니라 2, 3, 4분위 시장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방송 뒤에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뭐 잠원동의 신반포 2차 얘도 1억이 상승했어요. 19억 5천이었는데 4월달에 신고가 20억 5천만원, 전용면적 92.2 스퀘어미터. 이것은 또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죠. 자, 이렇게 강남, 서초, 송파 국민주택 규모 초과에서 상승한 것들이 좀 있었고요. 송파구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없군요. 일단 이건 4월달 신고가 갱신 아파트들 쭉 보여드렸고요. 지금 가격 상승이 아직도 1억 이상씩 기존 최고가 대비해서 상승하는 곳들이 있다. 지금 강남 상구는 좀 약간 그래도 이게 좀 그나마 위축된 분위기인 거고요. 용산구로 가면 놀랍습니다. 원효로 일가에 용산구 원효로 일가에 용산 더 프라임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얘는 59스퀘어미터, 그러니까 20평대 아파트가 기존 최고가 6억 8천이었는데 1억 6,800이 올라가지고 4월 달에 8억 4,800을 찍었어요. 말이 되는 건가요? 야. 그리고 용산 더 프라임 20평대 말고 이거는 40평대 후반 정도 될 것 같은데 123.67 스퀘어미터, 이게 13억 4천이 기존 최고가였는데 여기서 7,100만원 오르면서 14억 2천을 찍었습니다. 지금 용산 더 프라임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효창 파크 푸르지오 얘도 기존 최고가 8억이었는데 4월달에 8억 9,500만원이 상승했어요. 뭐 다 읽어드릴 필요 있을까요? 용산구 신계동 용산 이편한 세상 5구 스퀘어미터 20평대 6천만원 상승했고요. 용문동 브라운스톤 5,500만원 상승했고요. 이것도 5구 스퀘어미터 20평대이죠.
자, 지금 시장이 안정된 게 맞나요? 지금 시장 안정된 건 강남 3구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 물론 지금 현재 1분위 시장만 살짝 지금 언급해 드렸고요.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1분위 시장은 용산구가 지금 가장 뜨겁고 강남, 서초, 송파도 의외로 잘 나가는 단지는 계속 나가고 있다. 라는 부분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4월달 신고가 갱신 단지가 많다는 건 좀 의외의 상황이죠. 자, 일단 1분위 시장은 뭐 1, 2, 3월달 너무 높은 상승을 거쳤고 지금 약간 조정기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1분위 시장에 대한 설명은 짧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2분위 시장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위 시장은 지금 핫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상당히 핫한 곳이 많고 그래가지고 2분위 시장을 갖다가 지금 한꺼번에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요. 쪼개가지고 서울 동북부 그리고 서남부로 갈라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동북부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이렇게 5개 구 먼저 짚어드릴 겁니다. 자, 화면 띄워드릴 거고요. 자, 화면 보시죠. 화면 보시면은 지금 현재 좀 여기도 좀 이상한 거래들이 좀 많아요. 강동구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전일면적 97스퀘어미터 역시 국민주택규모 초과죠. 이전 최고가가 10억 3,500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3억 6,500이 올라가지고 14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아직 2년차가 안 돼서 뭐 매물이 많지 않아서 지금 상승 타이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맞는 이야기지만 지금 뭐 이거는 이상거래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아마도 기존 거래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겁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는 입주 2년차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매물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사실상 또 상승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그냥 뭐 강동구는 뭐 그렇게 일단 강남 상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높게 상승한 게 또 있네요. 암사동 롯데캐슬 퍼스트 뭐 지은 지 이제 한 10년 차 됐나요? 이게 지금 5천만 원 상승했어요. 20평형대 59.99스퀘어미터니까요. 7억 7천이던 게 지금 8억 2천에 4월 달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지금 안정화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 강동구는 일단 뒤로 하고 기타 광진, 성동, 종로, 중구 얘네들이 미쳤습니다. 시장이 완전 미쳤어요. 가격이 상승폭이 1억은 기본이요. 5천, 4천, 8천 신고가 갱신단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폭도 너무 크고요. 가장 많이 오른 거 광진구 중국동 삼성 베스트빌라 아파트 45스퀘어미터 이거는 뭐 10평일 때 후반 정도 되겠네요. 18평?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기존 2억 7천에서 3억 9,500으로 1억 2,500, 146.3% 기존 가격 대비 146.3%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또한 종로구 명륜동 일가의 송림 아마레스 아파트 이것도 34.7평이니까 뭐 10평일 때 초중반 뭐 오피스텔 크기네요. 뭐 이건 1억 5천에서 2억 5,500으로 1억 500이 상승했지만 이거는 아마 거래량이 너무 인터벌이 길 거예요. 기존 거래 기가 대비해서 1억이 상승했지만 이게 한 2년, 1년 만에 거래가 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신고가를 갱신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종로구 무학동 인왕산 아이파크 야 얘는 84스퀘어미터 5천만원 상승했고요. 114.9스퀘어미터 40평일 때 초중반 되겠네요. 1억이 상승했어요. 희한하게 국민주택규모 초과 단지들이 지금 아파트들이 상승폭을 갖다가 많이 높여가고 있는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텐질
얘는 미쳤군요. 아직도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상왕심리동 텐질 아시죠? 상왕림시의 상왕심리 발음이 안 돼. 이쪽 동네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지 5구 스퀘어미터 그러니까 20평형대죠. 7억 8천이 기존 최고가였는데 8,500만 원이 상승해서 8억 6,500의 신고가를 갱신하게 됩니다. 뭐 구민주택 규모 초과 157.29 스퀘어미터 텐질 얘 같은 경우는 뭐 50평형대 넘는군요. 50평형대 기존 최고가 13억에서 4천만 원 상승해서 13억 4천만 원에 최고가 갱신했고요. 이게 거래월이 지금 4월달, 5월달에 거래된 아파트들이에요. 5월달도 벌써 실거래 신고 들어온 것들 군자동의 일성파크 1,400만원 상승해서 실거래 신고 들어왔고요. 종로구 익산동의 현대 뜨레비앙 이것도 58.78스퀘어미터 20평형대죠. 기존 최고가 4억 1천에서 3천만원 상승해서 4억 4천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황학동 중구 리버빌 90스퀘어미터 얘네도 국민주택 규모 초과네요. 3억 7천에서 5,500만원 상승해서 4억 2,500. 자, 지금 시장이 안정화된 게 맞나요? 지금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4월달, 5월달 신고일을 갖다가 사람들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늦게 실거래 신고를 한 것 뿐이지 지금 4월달 폭등세 멈춰졌다? 안정화됐다?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대단한 착각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분위 시장 보셨고요. 이제 서남부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남부 쪽 화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서남부 시장은 너무 많아가지고요. 신고가 갱신단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남부 일단 마포구, 그 다음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이렇게 쭉 다 짚어드릴 건데요. 먼저 동작하고 마포 먼저 짚고 그 다음 양천, 영등포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걸 끊어서밖에 설명이 안 되네요. 동작구에서 지금 핫하게 상승한 곳 이수 힐스테이트 147.34 스퀘어미터 50평형대 되겠죠. 12억 5천만 원 이전 최고가였는데 여기서 2억이 상승해서 14억 5천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역시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들이 상승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마포구에서도 국민주택 규모 초과 신공덕동 대우 월드마크 마포 95.54 스퀘어미터 40평형대 정도 되겠습니다. 8억 4,700이었던 게 7,100만원이 올라서 9억 1,800만원을 찍었고요. 마포구 신정동 서강 GS 역시 국민주택 규모 초과 114.87 스퀘어미터 40평형대 9억 7천만원에서 9,500만원이 올라서 10억 6,500에 4월달에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마포 용강동 이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 2억 1,800만원 올랐어요. 123.4 스퀘어미터 40평형대 후반 정도 될 것 같고요. 야, 13억 4,800만원에서 13억 4천만원에서 2억 1,800이 상승해서 15억 5,800만원 국민주택 규모 초과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정부에서 부동산 보유세 자꾸 증세한다 하는데 자꾸 국민주택 규모 초과해서 오히려 더 상승하네요. 참 정부에서 무슨 정책만 발표한다 어딜 규제한다고 하면 규제한다는 지역이 오히려 더 상승하고 있으니 이거 어찌합니까? 지금 국민주택 규모 초과들 짚어드렸는데요.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오히려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그동안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로 해서 상승폭을 갖다 더 높여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좁혀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와 갭을 갖다가 다시 너무 좁혀져 있어서 벌려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동작구, 마포구 뭐 무섭게 상승한 단지들 많습니다.
2억 이상 상승한 곳이 2개 단지나 되네요. 뭐 다시 언급해드리자면 동작동 이수힐 힐스테이트 2억 상승했고요. 이편한세성 마포 리버파크 2억 1,800만원 상승해서 15억 5,8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일단 자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요. 쭉 올라가서 영등포구 양천구 한번 보시겠는데요. 양천구 목동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둘 다 20평일대. 목동 힐스테이트는 신정동이고요. 롯데캐슬은 신월동이네요. 둘 다 2천만원 3,900만원씩 상승했고요. 그리고 영등포구가 정말 핫하게 많이 상승했는데 뭐 2억 그렇게 무식하게 상승한 거는 없고요. 지금 도른동 영등포 아트자이가 7억 5,800만원이 기존 최고가였는데 여기서 1억이 더 상승했어요. 8억 6,500이 거래됐고요. 그리고 또 당산동 5가 삼성 레미안, 얘네는 왜 이렇게 올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11억 2천만원이었는데 1억 올라서 12억 2천만원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1억 상승했다는 거 133.42스퀘어미터, 이것도 국민주택규모 초과죠. 50평일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97.27스퀘어미터 삼성 레미안, 여전히 동일하게 당산동 5가, 얘도 97.27스퀘어미터면은 40평일대 초반 되겠네요. 5천만원 상승해서 10억 8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참. 뭐 기타 다들 기본적으로 한 3, 4천씩은 상승한 것 같아요. 양평동의 동양 114.56스퀘어미터 40평일대이겠죠. 동양 아파트 5억 4,500에서 5,500만원에 상승해서 6억이 됐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불러드린 거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표를 보시면은 이거 진짜 맞아? 이렇게 많이 상승했어?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상승했고요. 여러분 이 표들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서 검증 가능합니다. 자, 그럼 3분위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분위 시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됐나요? 지금 좀 시장이 이상해요. 지금 3분위 시장 마저 보시면 여러분들 더 헉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3분위 시장 화면 띄워드리고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위 시장도 좀 급등단지가 많아가지고요. 북부, 한수 이북, 한수 이남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맵은 북부, 한수 이북, 은평구, 서대문구, 성북구, 동대문구 4개 구에서 급등단지들, 신고가 갱신단지들 지금 표기를 했고요. 역시나 눈에 띄는 게 제일 많이 상승한 게 뭔가 하고 쭉 봤더니 서대문구 충정로상가 글로리 아파트 94.33스퀘어미터 기존 최고가 4억 2,100만원이었는데 6억 5,500, 2억 3,400이 기존 최고가 대비해서 2억 3,400이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벌이 거래 인터벌이 상당히 좀 길 거예요. 글로리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가 지금 뭐 이렇게 높게 상승했다는 거 뭐 괄목할 만하죠. 물론 이 거래 인터벌이 뭐 2년 3년 되진 않았겠습니다만, 2억 3,400이 올랐어요. 얼마나 상승한 겁니까 이게? 인터벌이 아무리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거 지금 글로리 아파트 말씀드렸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서대문구 냉천동 도니문 센트럴빌, 얘 미쳤나요? 114.98스퀘어미터 1억 9천 상승했습니다. 도니문 센트럴빌, 과거 제 아포유에서 여기 사둬라 하고 한번 밀어줬던 곳인데, 그때 제 말 듣고 이거 사신 분들 아마 이거 사셨으면 그 당시 6억 후반 7억대 사셨을까요? 저한테 소주 한 잔 사준다는 분 한 분 없어요. 냉천동 도니문 센트럴빌 1억 9천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서대문구 연희동 일진 아이윌 78.059 스퀘어미터. 뭐 애매한 표현이네요. 30평형대 초반, 20평형대 후반 그런 면적인데 지금 기존 최고가 3억 8,700에서 현재 1억 3,700이 상승해서 5억 2,400. 하하하하. 뭐 1억 이상씩 기존 최고가 대비해서 상승한 게 뭐 기본이네요. 뭐 밑으로 쭉 내려가 봤더니 성북구도 뜨거워요. 성북구 장이동 호롱 하늘채 84.71스퀘어미터 30평형대죠. 기존 최고가 5억 4,800에서 1억 700이 상승해서 6억 5,500으로 상승했습니다. 은평구도 정말 많이 상승했는데요. 응암동 백년산 힐스테이트 4차 59스퀘어미터 20평형대죠. 지금 기존 최고가 5억에서 9,400이 상승해서 5억 9,400만원으로 상승했고요. 은평구 증산동 월드빌 가장 밑에 80.9스퀘어미터 30평형대 초반 되겠죠. 이전 최고가 4억 6천이었는데 7천만원이 상승해서 5억 3천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정말 뭐 하나 더 짚어볼까요? 성북구 기름동 기름 뉴타운 8단지 레미안 기존 최고가 6억 2,700에서 5,300만원이 상승해서 6억 8천이 됐고요. 자, 뭐 긴 말 않겠습니다. 다음 이제 또다시 3분위 남쪽 시장 강서구 그리고 구로구 그리고 관악구 이쪽 3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서구도 정말 뜨거웠고요. 지금도 뜨거워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물론 5월 실거래 신고 아직 안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 강서구 공항 동부 센트럴빌 기존 최고가 4억 1천만원 그러니까 5구 스퀘어미터죠. 20평형대 4억 1천만원에서 6억 6,400만원이 상승해서 4억 7,900만원으로 상승했고요. 뭐 기본적으로 1,000, 2,000씩 한 달에 매달 1,000만원, 2,000만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는요. 강서구 방화동 마고프루지오는 84스퀘어미터 30평형대 7억 2,700에서 5,800만원 상승해서 7억 8,500만원까지 상승했어요. 자, 지금 이 상승폭 무섭죠. 강서구 높게 상승하고 있고요. 5월달 실거래 신고가 아직 올라오진 않았는데 한번 계속 봐야겠습니다. 5월달 오히려 강서구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너무 높게 상승해서. 관악구 5월달 무섭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죠. 봉천동 벽산 블루밍 101.59 스퀘어미터 또 국민주택규모 초과네요. 6억에서 3천만원 상승해서 6억 3천 올랐고요. 봉천동 건영 6차 82.75 스퀘어미터 30평형대 초반 정도 되겠죠. 기존 최고가 5억 7천에서 1천만원 상승해서 5억 8천. 신림동 신림 푸르지오가 미쳤어요. 84.79 스퀘어미터 30평형대죠. 기존 최고가 6억에서 7천만원이 상승해서 6억 7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신림 푸르지오 84 스퀘어미터 이거 5억 찍었다가 떨어졌을 때 4억 5천 4억 초반까지 또 떨어졌던 건데 지금 7억대를 바라보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구로구도 지금 상당히 뜨거운데요. 구로구 높게 상승한단지 신도림 태영타운 5구 스퀘어미터 20평형대는 2천만원 올랐고요. 84 스퀘어미터는 6,300만원 올라서 7억 4,500에 거래되어 있습니다. 신도림 디큐브시티 역시나 5천만원 상승해서 7억 5천원에 거래됐고요. 20평형대 5구 스퀘어미터입니다. 다들 상승폭이 너무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로구도 지금 기본적으로 2,3천씩 이상씩은 다들 상승해주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3분위 시장까지도 다 둘러봤습니다. 일단 1, 2, 3분위 시장까지 보셨는데요. 1분위 시장은 약간 지금
다소 소강 상태의 2분위 시장, 3분위 시장이 아주 뜨거운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상승 지역과 비상승 지역 간의 갭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게 되었고, 지금 최고가 갱신단지들은 비상승 지역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런 거래가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4월 이후로 안정됐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강남만 안정되면 안정된 줄 아나 봐요. 강남 잡으려고 초과상관 다 태우고 있는 격이죠 지금. 서울 다른 지역들이 다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강남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강남은 오히려 지금 이런 조정기가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조정되고 쭉 좀 강남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해주면은 오히려 올해 12월 달에 입주하는 가락시형 아파트 재건축 헬리오시티 얘네들이 입주할 때 오히려 단단하게 뭉쳐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잔금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다 해놓게 되거든요. 오히려 이런 공포 분위기 강남을 갖다가 좀 더 단단하게 해주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좋은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들 지금 정말 무섭게 상승하는 지역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더 안 좋은 점은 지금 현재 그 벌어진 갭, 지금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로 지금 가격 상승이 전파가 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분위 시장도 아마 곧 이런 가격 상승이 전파되지 않을까. 물론 2분위 3분위 시장도 안 오른 지역은 아직도 안 올랐어요. 지금 가격 격차가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벌어진 가격 격차는 다시 어느 정도 갭을 갖다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 4분위 시장을 갖다 설명드리기 앞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분위 시장은 좀 가장 조용합니다. 1분위 시장보다도 더 조용한 게 오히려 4분위 시장이에요. 되는 곳은 되고 안 되는 곳은 죽어라 안 되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벌어진 갭은 다시 좁혀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럼 4분위 시장 한번 함께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위 시장 가장 조용한 곳입니다. 그나마 4분위 시장에서 좀 가격 상승이 좀 높게 나타난 곳은 그나마 새 아파트 아니면은 주변이 개발 예정 지역인 곳들. 예를 들어서 강북구 미아동 송천 센트레빌은 주변이 그 기름 뉴턴 쪽에 지금 새로 공사 중인 단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20평형대 5천만 원 상승해서 5억 9천에 거래가 됐고요. 스퀘어미터당 1,000만원 시대 곧 맞이합니다. 지금 아직 스퀘어미터당 1,000만원 미만이다. 그럼 저평가라고 보면 어떨까? 난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 높게 상승한 지역이 중랑구, 묵동, 이편한 세상, 화랑대인데요. 얘네는 지금 상승할 타이밍이고 새 아파트죠. 새 아파트들이 입주하고 나서 입주 2년차가 되기 전까지가 좀 상승 타이밍인데 그 탄력을 갖다 좀 받는 것 같고요. 어쨌건 지금 현재 뭐 특별한, 그러니까 송천 센트레빌 미아동 이쪽은 기름 뉴턴 때문에 상승한 거고, 그리고 이편한 세상 화랑대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여서 상승한 거고, 기타 뭐 그렇게 괄목할 만큼 상승했다라는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노원구 월계대는 한진 하나 그랑빌 여기도 국민주택 규모 초과네요. 114.97스퀘어미터 3,600만원 상승해서 6억 3,500. 뭐 기타 나머지 지역들은 4분위 시장은 좀 잠잠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참 지겨웠죠? 내 관심 동네도 아닌 지역도 있었을 테고 내 관심 지역인 곳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건 지금 과거 제 방송들을 갖다 보시면은 오늘의 방송이 좀 놀랍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 늘 그 부동산은 균형이다 라고 말씀드렸다시피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간의 가격 격차가 벌어졌으면 다시 좁혀질 때가 오고 또다시 벌어지면은 또다시 좁혀지고 그 과정이 순환될 거라고 지난 방송에서 한번 설명드린 바 있었는데 지금 뭐 1분위, 2분위 시장만 상승하다가 지금 3분위 시장 무섭게 상승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다음 차례는 아마 4분위 시장이 상승 타이밍을 맞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 글쎄 5월은 좀 약간 하도 여러 언론지상에서 융단 폭격을 내렸어요. 4월 부동산 가격 폭락한다. 사실은 폭락하지 않았는데 자 실거래 신고를 보니까 그렇죠. 근데 언론에서 융단 폭격을 내려버리고 정부마저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는데 안정됐다라고 하도 엄포를 놓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다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뭐 그 부분을 떠들어대니 5월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5월 실거래 신고는 또 6월달에 나타나겠죠. 하지만 시장이 희한하게 좀 거꾸로 흐름을 타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4월달 지금 그 4월달에 신고된 것들이 지금 5월 말 6월 초에 신고가 갱신단지들 터져 나올 거라고 했죠. 이거에 대한 이슈가 또다시 6월달 시장을 갖다가 시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5월달은 또 조용히 있다가 다시 6월달 7월달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시장이 안정화됐다. 5월달은 좀 4월달보다 더 침체된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한번 실거래 신고 어떻게 올라오는지 보면은 또 재밌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그 어떤 방송에서도 그 어떤 강의에서도 그 누구도 알려드릴 수 없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쭉 다뤄봤는데 너무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도 방송하면서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방송 시작할 때 해가 떴는데 분명히 지금 해가 졌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보다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